안녕하세요. 오늘 심자매의 아메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셋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오늘 심자매의 아메이 이야기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심수연 다이아몬드 전 둘째 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딸 더블 다이아몬드 심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내딸 수석 다이아몬드 심수민입니다. 네, 오늘 저희 셋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아메이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오늘 처음이고요.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방송을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참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우리 셋이 오늘 진짜 너무 특별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아메이 사업을 세 자매가 그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 그리고 또 세 자매가 다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진짜야? 놀라기도 하시고 궁금해하시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호기심에 유발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어떻게 아직까지 네, 세 네. 명이 탈락자 없이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네, 늘 네. 저희가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아메이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아메이를 왜 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편안하게 한번 나눠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언니 스폰서입니다. 이제 저희 집에 저희가 아들이 없는 종갓집 장손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근데 우리가 그때 딸만 넷이 있어서 이제 네 자매인데 그 중에 제 이제 언니가 맏딸이고 그래서 언니가 아메이 제품을 쓰는 거는 제가 알았어요. 언니 집에 갔을 때 그렇죠. 아메이 제품 쓰고 그렇죠, 있는 줄 그렇죠. 알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됐단 말이죠. 언니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되셨었죠? 사실 저는 아이가 면역도 약하고 너무 잦은 병 치레를 해서 생필품을 굉장히 골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필품을 골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메이를 쓰게 됐고 그냥 아메이가 좋은 제품이구나 하고 쓰기만 했지 단 한 번도 이게 내가 직업이 될 수 있고 아메이로 돈을 벌자라는 생각은 1초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메이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돈을 벌기 싫어서 시집 갔거든요. 두 분이 다 아시다시피 한 6년, 7년 넘게 패션 MD를 하다가 너무 일이 힘들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치과를 오픈하고 이제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한테 시집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고서는 사실은 돈을 벌기 싫어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친정집은 모두 아시다시피 다 셀러리맨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집 간 다음에 알았어요. 치과가 자영업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자영업이라는 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건데 그 인풋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났더니 뭐 두 분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열쇠를 3개 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 시댁이 막 강남에 빌딩을 한 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의사 면허증 하나로 달랑 개업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 자체가 이미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을 벌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막연히 생각했지만 막상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뛰쳐나갈 만큼 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나가서 놀 생각을 안 하고 하루에 스케치북을 3권, 4권씩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분도 다 우리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미술을 참 잘했고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단 3초 만에 제 꿈을 좌절시키셨지만 그냥 한때 그런 꿈이 있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루 종일 3권씩 그리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 꿈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큼은 너 하지 마. 이렇게 3초 만에 좌절시키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생겨나는 그 와중에 너무 재밌는 건 아메이에서 캐시백이라는 걸 받은 거죠. 돈을 썼는데 돈을 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기도 하는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돈을 버는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으로 나 이 일을 할래. 그리고 나갔던 것은 생각해 보면 IMF 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의학 분업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의료 환경도 바뀌고 저희 신랑의 치과를 하는 그 수의원의 성격도 좀 바뀌었고요. 결정적으로 있는 환자 내쫓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못하게 되셨고 그 수술을 미국에 가서 하려고 이제 둘째 동생도 아니고 막내 동생도 아니고 제가 맏딸이니까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알아보기 시작했더니 정말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돈이 하는 굉장히 막강한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돈을 버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아메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그래 그냥 난 이걸로 돈을 벌련다. 그리고 나는 진짜 돈을 벌 거다 하고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했던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그때 막연하게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또 맏딸답게 생각이 깊으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생보다는 하느님이 장자를 축복하는 이유가 괜히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집안에 큰일이 벌어질 때는 아무래도 동생들보다는 다 같이 우리가 괴로운 일이지만 가장 그 쇼크가 제 책임인 양 굉장히 컸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아메이를 결심하고 첫 저에게 번째 네. 생각이 든 게 똘똘하고 그리고 생활력 강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알아들었던 이야기를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심수연 사장님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에게 저는 아직 하겠다고 결정을 안 했지만 제 동생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서 만나주세요라고 말을 해서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심수연 사장 집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심수연 사장님은 저희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 처음에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저는 제 기억은 일단은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해서 그랬나? 네, 전화해서 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 아메이 할까?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랬어요. 어, 아메이 할까 그랬어요. 언니가 일단 결정을 저한테 안 한 상태에서. 전화해서 나 아메이 할까? 이 한마디 질문에 제가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저를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죠. 똘똘하고 생활력 있고. 제 딱 보면 그런 이미지 있죠. 네, 맞습니다. 똘똘하고 생활력 있죠. 제가 그때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시기하고 굉장히 그때 오버랩이 되는데, 그쵸, 그쵸. IMF 직후였어요. 그래서 IMF 직후에 저희 집이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폭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쓰리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일의 개수를 늘리자. 내가 노는 시간을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삶이 나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정말 신념에 차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수연 사장님이 몇 개나 일을 하셨었죠? 그때 일단은 제가 문화센터에서 어린이에게 영어 동화를 가르치는 맞아, 영어 맞아, 동화 맞아. 강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영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밤에는 영어 과외를 또 하러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면 현관부터 정말 그냥 아기를 홀가닥 뺏겨가지고 욕실에 가서 씻겨서 밥 먹이고 초스피드로 매일을 그렇게 하고 밤에 8시 좀 지나면은 저는 튀어나가서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집에 들어오면 정말 하루가 녹초가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저한테 나 아메이 할까 하는 그 질문에 제가 그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메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제가 진짜 똘똘하고 생활력 있게 사는 그 전시 상황에서 많은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제게 아메이를 전하러 오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회원 가입도 안 했고 치약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바쁘다. 나는 아메이에 관심 둘 시간이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선입견이 강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방문 판매고 정말 다단계였어요. 말이 안 돼요. 아니 누구한테 비누를 팔자는 거야. 기분 나빠. 저한테는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할 일이 따로 있다. 아메이 할 사람 따로 있다. 진짜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어느 날 언니의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그날 밤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아기 낳고 뭐 조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어깨가 너무 아팠었는데 아, 맞아. 그때 맨날 어깨 아프다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침 맞으러 다니고 맞아, 맞아, 온갖 맞아, 맞아. 좋은 맞아. 민간요법을 다 그랬다, 하고 그랬다. 돌아다닐 텐데 너무너무 어깨가 아파서 제가 누워있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근데 나는 5년 전보다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5년 전보다 내 삶이 이 살림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날 저녁에 생각을 하게 됐죠. 언니의 전화 한 통을 받고 많은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똘똘함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지금 운명적인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뭐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할 때, 그때 언니가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업라인 사장님, 업라인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고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언니는 나한테 나 아메이 할까라는 정말 강력한 호기심을 줬고 또 업라인 스폰서님께서는 이제 저의 그 다이어리 노트를 딱 보시더니 정말 하루에 스케줄이 정말 빡빡한 그걸 쫙 보시더니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짜 바쁘시네요. 근데 바쁜 김에 하나 더 하세요, 아메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스폰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결혼 전에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 출신이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쁜 김에 하나 더 하시죠. 근데 순간적으로 아메이 안 해도 바빠요. 바쁜데 까짓 건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알아보기 시작했고 아메이 사업을 하기로 이제 결심하면서 그 다음에 저에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저와 양력 생일이 같은 양력 생일이 같은 우리 심수민 막내딸에게 제가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전화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로 한 줄인 거죠? 그렇죠. 원래그죠. 영어로 원레그. 네. 그래서 언니가 그때 회사에서 이제 너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제가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이 그때 5년 차였는데 직장 생활이 왜 그렇게 싫었을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싫었어요. 정말 너무 싫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지만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 적도 있어요. 더 자고 싶어서. 네, 그랬던 날도 있고 두 번째로 제가 너무 직장 생활이 싫었던 건 정말 싫은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제가 5년 동안 4번을 바꿨죠. 네 번이나 바꿨었나? 4번. 그것도 힘들게 취미가, 느껴지는데 그죠. 좀 제 취미가 대단하십니다. 이직. 네. 취미가 이직.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이제 언니가 알고 있어서 언니가 전화로 저에게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함께 탈 산을 발견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산? 그랬거든요. 그때 언니가 아메이 알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답한 거 기억나세요? 뭐 제가 산을 타자고 했던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언니가 아메이라는 얘기를 딱 하고 제가 그랬어요. 혼자 타세요. 제가 아래서 박수 쳐드릴게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대화했던 제가 게 충격 또 많이 생각나요. 받았습니다. 네,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옆에 계신 저희 이제 1번, 2번 언니께서 저 중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니들이 하라 그러면 항상 이제 따라하고 언니들이 이과를 가. 그래서 저는 뭐 언니들이 다 또 우리 뭐 무역학과, 경제학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경영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네요. 우리 다 경상대학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경제적 마인드가 남다르다고 할까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언니가 전화했던 게 저한테는 처음에 어떤 첫 느낌의 아메이였죠. 그래서 혼자 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봐라. 제 말을 되게 잘 들었던 진짜 하라는 대로 했던 동생이 그런 말을 해서 놀랬던 기억이 진짜 새삼 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메이를 하게는 됐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냐. 그리고 이렇게 오래 한 사람도 특이하지만 다 그것도 또 세 자매가 성공한 것도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하는데 언니 스폰서인 우리 신묘진 사장님은 제일 아메이를 지금까지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그게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마도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유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죠. 돈을 벌고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사실 돈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은 저도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의사랑 결혼한 부분이 있지만 의사 정도 되면 경제적 수준이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경제 원리에는 많이 벌면 많이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벌려면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영업이라는 것의 특징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다는 걸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경상대학을 나왔어도. 그래서 그때가 그 IMF 때 공포를 저는 정말 중간에 여러 번 고비해서 아, 나 정말 이 일이 나랑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마다 들었던 최고의 공포는 이 일을 놓지 못했던 공포는 뭐였냐면 IMF가 터지고 온 국민이 돈을 쓰지 않을 때 정말 저희가 한 달 동안 환자가 5명이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돈을 쓰지 않으니까. 근데 그 공포스러운 기간이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마도 요새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TV에 나오는데 전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일이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고 하기 싫은 적이 왜 없겠어요. 직업을 갖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돈이 없다는 건 어느 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그 절박했던 경험이 사실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럭키했던 것 같아요. 그 IMF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그래서 아메이를 하면서 늘 좋았던 건 아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왜 놓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돈이 없다는 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미국에 가서 치료를 못 받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가장 공포스럽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메이 말고 다른 걸로는 돈을 못 버나요? 그러니까 이미 자영업을 하면서 그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속성을 굉장히 그러니까 전공도 그랬지만 빨리 캐치업한 것 같아요. 많이 번다는 건 리스크도 많은 거고 그다음에 많은 또 위험을 인풋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까지 또 제가 가정을 책임져야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서 항상 희망차고 비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을 때 바닥까지 가봤던 그 공포를 한결같이 면하게 해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은 아메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가면서 생각이 강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비슷한 시기를 겪으면서 저는 그 공포스러웠던 기억을 뉴스를 보면서 요새 자꾸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그래서 아메이를 꾸준히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아메이를 열심히 사랑하고 꾸준히 하는 언니의 이런 메시지의 기운으로 저 역시 지금까지 아메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에게 아메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때 언니가 저한테 전화로 그랬어요. 야, 이거 연금 같은 수입이야. 아, 제가 그런 똑똑한 말을 했나요? 네. 연금 같은 수입이야.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죽었지만 인세가 계속 들어간다며. 네, 톨스토이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때 그런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시간을 계속 늘리면 돈이 들어오고 열심히만 살면 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벌어. 한 달에 수입이 얼마야. 막 이런 세계관에만 있었는데 언니가 연금 같은 수입, 월세 같은 수입 이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제가 호기심을 갖게 됐고요. 아메이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아메이의 메리트는 인세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의 성격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제가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광고회사에서 이제 카피라이터로 일을 할 때도요. 그 생필품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생필품이야.
나는 이제 아메이 세제 아니면 다른 거 못 써. 그리고 내가 3년을 이상을 써봤는데 아메이 제품 아니고 딴 거는 못 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필품은 이렇게 쇼핑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 이렇게 꽂히면 계속 그것만 쓰게 되는 속성을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도 생필품은 경기 안 타고 그렇잖아요. 반드시 달아 없어지고 반복 구매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인쇄 수입과 생필품이라는 그 아이템의 속성, 그리고 또 상속세가 없이 이 네트워크가 상속된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아메이를 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고 저를 지탱시켜주는 그런 비전이었는데 그 수입의 성격이 안정적이다? 즉 제가 그때 너무 불안했던 거죠. 수입이 너무 불안했고 막 들쑥날쑥하는 게 정말 제 아주 그냥 정체성에 혼란이 올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연 사장이나 저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보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해서 아마도 우리는 그 인세라는 수입이 그랬던 것 머리에 같아요. 딱 박히지 않았나. 더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심수민 사장님은 그때 28살이었죠. 결혼도 안 했었죠. 그쵸, 28살이었죠. 그리고 그냥 굉장히 그 노는 거 좋아하고 저는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줄 몰랐어요. 저도 아메이하면서 동생의 다른 면을 봅니다.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뭐 네. 그랬다는 거죠. 네, 저 알고 보면 진지한 사람입니다. 네, 됐고. 그래서 네. 어떻게 아메이를 어, 지금까지 하게 된 이유는 저는 뭘까요?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20대에 술을 매일 마시고 놀았던 게 놀고 싶어서 놀았던 게 아니에요. 약간 방황이었죠. 약간 방황이라 치고. 방황이나 치고. 근데 그때 매일 어찌됐든지 강남에 네온사인 아래 있었지만 항상 영어는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 아메이 사업을 외롭게 듣고 보인 것 같지는 않던데. 아니 외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 언니가 저 이제 뭐 아메이 사업을 전하다 보면 이제 여기도 와봐라 저기도 와봐라 어디 와서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저를 파악하고 저희 이제 심수연 사장님께서 어느 날 퇴근할 때쯤 전화해서 신사동의 어느 이제 그 노래 주점으로 오라며.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여기 오면 뭐 재밌는 분들이 있다 와서 한잔 뭐 놀다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느낌은 아메이 언니들이랑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너무 가보고 싶었던 주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되게 언니들은 되게 어떤 게 뭐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아메이를 알아들었지만 저는 약간 이 필로 그 주점의 문을 이렇게 딱 열었더니요. 이런 멀쩡한 이제 언니들이 다 테이블 위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딱 열고 전 진짜 그 생각했어요. 여기서 놀아야 되겠다. 노는 물이 좋죠. 노는 물이 진짜, 좋았죠. 나는 진짜 여기서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닫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어떤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보다 그날 이제 저희 이제 업라인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와서 그러셨어요. 너 할 거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꼬박꼬박 이제 미팅이라는 곳에 가서 참석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지금까지 왜 어떤 이유로? 돈이죠. 왜냐하면 제가 직장을 왜 그렇게 자주 옮겼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 관계도 물론 있었지만 저는 정말 요만큼만 더 줘도 바로 옮겼거든요. 정말 요만큼만 더 줘도. 근데 제가 5년 동안 올린 그 연봉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더 줘도 제가 옮겼는데 아메이 사업의 어떤 플랜을 제가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정해진 금액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수입이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내 연봉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다고 이제 그거에 제가 완전히 꽂혔죠. 네. 그래서 저희가 수입이 참- 늘어난다는 거. 참 스마트해요. 그래도 중요한 얘기는 다 정확하게 딱딱 그러니까요. 알아보니까. 저희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심수민 사장님이 수입이 그렇게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행에 꽂혔다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날 그날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 이제 플랜을 딱 듣다 보니까 이 여행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보상 플랜에 해당하는 이 여행이. 그래서 제가 여행 얘기를 듣고 진짜 여행은 가봐야 되겠다. 아메이에서 준비한 이 여행은 반드시 가봐야 되겠다. 그 이제 꿈이 생겼었죠. 하긴 지금도 놀러 가면 심수미 사장님이 제일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진짜 우리 심수민 사장님이 있는 여행과 없는 여행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네. 오늘 우리가 아메이를 왜 하세요? 어떻게 세 분이나 하세요? 어떻게 세 분이나 그렇게 오래 하세요? 그리고 세 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 다이아몬드 이상 성공하셨나요? 라는 그런 많이 받았던 질문에 저희가 나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또 이 자리 빌어서 자세하게 또 우리 각자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또 우리가 처음에 아메이를 만났던 그런 설레임이 또 이렇게 추억이 되면서 저희들이 또 신나서 또 묘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네네. 진짜 정리가 딱 되네요. 네, 역시. 네. 그래서 오늘은 심자매의 아메이 이야기 중에서 아메이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아메이를 지금까지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우리들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주제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가 또 다른 주제로 또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에서도 또 여러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